그럼 첫 번째로 이제 시황을 봐야 할 텐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PPT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홍콩 사태에 대해서 송환법부터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지금 오늘 갑자기 터진 이슈 중에 하나가 홍콩 송환법 공식이 철회가 선언이 되면서 지수들이 항생 지수가 급등을 하고 국내 선물도 연달아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 S&P까지 미국 증시까지 반등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홍콩 사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것인데 그 전에 홍콩 사태가 되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홍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가 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송환법 철회가 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지금 공식적으로 5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행정장관의 직선제 실시 등이나 그다음에 뭐 시위대 폭도 규정을 철회한다거나 체포된 시위에 조건 없는 석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슈 5가지 요구 중에 지금 하나가 받아들여진 상황이긴 합니다. 홍콩 사태가 지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1994년 이후로요. 홍콩의 많은 시장들이 금융시장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홍콩이 금융시장의 허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의 금융투자들이 홍콩으로 본사를 옮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상품이 또 들어왔다가 나가는 물류의 허브 창고이기 때문에 홍콩의 문제가 되게 크게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걱정들 때문에 홍콩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철회가 된 상황이고요. 홍콩이 만약에 이러한 허브로서의 시스템이 작용되지 않을 경우에 글로벌 경제까지 위기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긴 하죠. 일단 중국도 이러한 홍콩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일단 홍콩을 대신할 금융 허브를 육성하겠다라는 얘기도 일단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철회를 지금 공식 철회를 선언을 했다고는 하지만 중국 지금 정부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 안전하게 해결이 됐다라고는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장은 한 템포 숨을 쉬면서 반등을 시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게 하나가 송환법이 철회가 되면서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홍콩 사태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걸 조금 더 집중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태를 이어가며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중국 위안화를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현재 중국 위안화가 9월 3일 날 7.199를 찍었습니다. 9월 3일 날 7.199를 찍고 지금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7.2가 뚫릴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거였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중국 위안화 절하, 뭐 절상,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통화 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런 통화 전쟁에 대해서 우리 외환 위기를 잠깐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IMF 때 되게 고생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IMF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입시를 하면서 조금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환위기부터 간단히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를 내서 과도한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종금사가 흔들렸고 금융 기관 전체가 흔들렸는데 이게 무슨 빚이냐면 그렇게 무섭다는 달러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빚이 또 장기 대출도 아닌 단기 대출, 1년짜리 대출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를 갚기가 급급한 나머지 일단은 모두
달러의 부채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이 달러의 부채를 내줬다가 흔들리면서 달러를 일단 메꿔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 메꿔줄 수 있는 주체가 국가밖에 없었고 그 국가가 외화 보유액이 엔꼬에 다다르면서 IMF 자금 지원을 받은 상황이죠. 이때 우리나라가 고정환율 제도를 쓰고 있었는데요. 고정환율 제도는 보통 신흥국 시장, 아시아 시장들이 많이 쓰는 환율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환율 제도가 한국 경제를 결국에는 골로 만들게 한 원인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달러당 800원이라는 가격을 지켜야 한다라면 너도 나도 그 달러를 사려고 들 겁니다. 그런데 달러를 수요는 많은데 달러의 공급을 쏟아내지 않는다면 달러가 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튀는 것을 막을 때 어떤 누구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국가가 일단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200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중국을 비교를 하자고 한다면 중국은 거의 3조에서 4조 달러에 다다르죠. 우리나라는 정말 택도 없는 소규모 국가라는 거를 이때 여기서 또 한 번 느끼는데요. 일단 지금은 현재는 변동 환율 제도를 조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만 고려한 통화 정책은 일단 물가 불안이나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잘못된 통화 정책으로 빚은 문제점으로 우리 IMF가 일단 왔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자, 미중 무역 분쟁을 시작하면서 2018년 7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중국 위안화 달러는 급등을 했습니다. 즉 말로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위안화가 절하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때부터 우리 시장 역시도 폭락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달러당 지금 5위안을 94년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위안화를 중요적으로 좀 봐야 하는 사례가 94년도 달러당 5위안을 했던 그 달러가 8.8위안으로 급등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위 국가들을 적자로 만들었고 본인의 국가만 흑자로 만들어버린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 96년도부터요. 태국의 부동산이 일단 직격탄을 맞으면서 태국의 붕괴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나라의 붕괴까지 왔는데 97년도 태국이 7월에 150억 달러의 IMF 지원을 받았고요. 그해 10월에 인도네시아가 붕괴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일단 흔들렸죠. 현재 보면은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우리 투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지금 현재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안화 절하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동남아가 흔들릴 것이고 그 동남아가 흔들리게 된다라면 우리 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위안화는 필시적으로 한번 주의 깊게 봐야 할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중국의 위안화는 작년 무역 전쟁을 시작으로 하면서 급격하게 달러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6.9위안에서 좀 버티다가 8월 초에 7위안을 확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때 고민이 많았던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더 내린다는 것은 위안화의 절상으로 일단은 가겠다는 건데 지금 전 세계가 환율 전쟁입니다. 자국 통화를 낮춰서 일단 수출 경쟁력을 조금 높게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요. 조금 풀어서 보자면 위안화가 절상으로 가게 되면 일단은 달러가 다른 통화들을 전부 다 압산을 하고 있는데 이 달러를 누르고자 하고 위안화가 절상을 가게 되면 위안화는 다른 통화 대비 훨씬 일단 강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중국의 수출의 경우에는 아작이 나는 경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현재 위안화 달러는 밑으로도 못 내리고
위로도 못 가고 지금 7.199를 찍었지만 7.1 위안의 그 사이에서 박스권에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7 위안대를 3번을 막아왔습니다. 지금 7.199 때도 지금 현재 막았죠. 여기를 만약에 뚫어버린다는 것은 어디까지 절하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중국에 들어온 외환 투기 세력들이 모두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일단 위안화가 절하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러면 그 앉은 자리에서 중국의 기업의 부채가 일단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지금 위안화의 문제가 조금 더 크게 보이는 듯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트럼프가 이제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달러 강세가 오면 위안화는 앉은 자리에서 달러 대비 강세로 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좀 박살이 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트럼프가 달러 강세를 가져가게 되면 중국은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는 상황. 그래서 6.9를 버텨왔던 상황에서 트럼프가 일단은 미중 무역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7위안을 살짝 한번 열어줬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그 중국이 7위안을 한번 열어줬다는 것은 트럼프한테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장을 내리진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더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 서로 다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한테 환율 조작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서로 분쟁이 지금 여전히 계속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 보유액이 지금 4조에서 작년 6위안 때요 1조를 풀으면서 1조 달러를 풀으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현재 펼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도 외화 보유액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의 고심도 클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정 적자가 되게 큽니다. 상해를 빼고는 지방이 모두 지금 현재 적자 상황인데요. 환율 전쟁이라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과가 존재가 하면 일단 안 좋게 되면은 빚을 내서 사는 게 싫은 거고 그래서 자국의 통화를 계속 낮추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통화 전쟁인데 환율 전쟁인데요. 그러면 환율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면 모두 사는 사람만 있고 파는 사람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마진도 줄고 고용도 줄고 소득도 줄고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 위안화 위기가 한번 왔긴 왔어요. 그래서 15년도에 8월 달에 한 예를 들어보자면 일단 10년 동안 절상 기준을 유지를 해왔을 때 3일 동안 거의 5%가량을 절하를 하면서 6.2에서 6.2 위안까지 튀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코스닥 시장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무려 그때 당시에 610선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610선, 620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니까는 그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지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때 720에서 750선인가요? 그때서 610까지 순식간에 폭락을 해버렸던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 조금 좀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중국이 위안화를 과연 지속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위안화 무기를 잘못 쓰게 된다라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연출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추세적으로 위안화가 약세가 지속이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IMF처럼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